비트코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인들은 바지에 똥을 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장에서의 큰 조정 당연한 것입니다. 얼른 조정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반등 및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확정치 3.1%, 잠정치에 대비해가지고 0.3%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야, 미국 경제 견조하다, 성장했다라면서 매체는 떠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출 및 개인 소비가 상향된 것이 확정치 상향 조정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미국의 상무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3.7%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은 1조 달러를 넘어서 2조 달러까지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지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시민들. 제롬 파월은 경제가 강력하다라면서 어제 이런 발언을 했었죠.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 점도표를 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가 발생할 예정이었었으나 2차례로 줄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다. 어느샌가 108.33포인트까지 올라온 달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예산안을 두고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안이 이전처럼 가까스로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도 끝난 마당에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10만 달러는커녕 98,28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의 갭 정도는 채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쭉 밀려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3,482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기준으로다가 24시간 동안 롱 포지션 대청산이 일어났었죠. 8억 3,900만 달러, 하나로는 1조 7천억 원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공중분해가 된 롱 포지션들, 거래소들만 신이 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매번 불장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불장 때도 큰 조정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30%, 20%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분석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인 소식으로 이어가기 전에 조정장에서도 저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지갑을 구매해 주심으로써 채널을 지원해 주신 홍재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재민님의 코인들 하루빨리 반등하면서 2024년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보며 다음 소식은 엘살바도르에 관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IMF의 눈에 가시였었죠. 비트코인 투자하면 망한다 했지만 오히려 나라가 훨씬 더 발전해버린 엘살바도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IMF와 샤바샤바를 때려왔었다라고 하는데요. 4년여간의 협상 끝에 14억 달러를 대출을 하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정부 지갑이었었죠. 치보 월렛을 폐쇄 혹은 매각, 즉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세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아닌 달러로만 납부가 될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입을 계속할 것이며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매입을 할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 자본시장 개발 및 비트코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젝트 또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봤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2억 7,975만 달러. 그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만 3억 6,4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자, 다른 ETF에서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떨 것인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를 매입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채굴업체 마라홀딩스 2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 개수로는 무려 15,000여 개를 추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피자헛 8 채굴업체인 헛8 같은 경우도 990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무려 20만 4,772개의 비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거래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량들이 빠져나갔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자, 장투자들이 그동안에 비트를 팔고 있었다라는 소식 들려오긴 했었는데 장투자들이 계속해서 파는 것인지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를 파는 것인지 비트 가격은 계속해서 일단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조정 자체야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수요가 꽤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죠. 자, 그런데 일단 허를 찌르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자, 이제부터 주목할 것은 ETF가 계속해서 비트를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팔게 되느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불장 때는 떨어지면 주셔야죠. 머클트리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도 자고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도 20%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 현재 국면은 오히려 줍줍하게 좋은 위치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단기 약세 신호가 떴다. 다만 지지선이 받쳐준다라면은 이번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보고 있는 주요 지지 구간은 98,500달러였었습니다. 10만 달러는 어이없게 깨졌기 때문에 98,500달러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 96,000달러 상단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 비트가 만약에 96,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10%가량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20%, 30% 조정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은 문제는 지금 알트코인들 녹아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을 위해서라도 비트가 98,500달러 선을 꼭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면서 여기 있는 상단 네모 박스가 뚫리지 않는 한 괜찮은 것 같다. 하락세라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당 분석 나오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 박스 바로 하단 이 자리가 또 98,500달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와리가리를 치고 있습니다.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짧은 꼬리를 그래도 남기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상황.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일봉 차트 분석을 보면서 끝났다. 94,000, 92,000달러까지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방금 전에 또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 97,216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이거를 98,500달러 위까지 말아 올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말아 올릴 수 없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등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전 고점보다는 낮은 고점을 만들고 떨어져주는 것이 알트코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큰일 나겠죠. 알트코인들은 더 높게 될 것입니다. 댄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트코인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저항 맞고 조정 받은 다음에 축적 거쳐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2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차트 보시면은 주요 지지구간을 깰랑말랑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몇 시간 전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깼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부터 말아 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여전히 뭘 말아 올려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의 더욱더 처참한 하락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 하베비 분석가는 지난 두 차례의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패턴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됐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년 동안 그 이후로 1년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떨어졌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지금 당장은 오르고 있겠지만 도미넌스는 결국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알트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가 상승을 해주려면 이더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4,000달러 유지에 실패하게 되면서 지금 막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224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블랙락에서는 8,17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이더리움, 엘리지 분석가 및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지만 현물로 이더리움을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안타깝게 털려 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더리움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자, 다음으로 솔라나. 야, 힘듭니다. 헤드앤숄더 나오게 되면서 170달러까지 보고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고마해라, 진짜 힘들다. 다음으로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리까지 떨어졌는데요. 트렌드 라이더 분석가 88센트 구간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에이다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 제타체인은 사우디텔레콤의 자회사 STC 바레인과 협력하여 중동 지역의 웹3 솔루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파트너십 소식을 내보냈었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찹찹하게 해주는 국내 소식, 코인 후진국 대한민국 주요 개발 인력들, 즉 인재들이 해외로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 계좌, ICO 등등이 금지가 된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업이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 7년간 국내 개발자들의 90%가 싱가포르 혹은 홍콩으로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또 계속해서 뒤처지게 되면은 이미 뒤처졌지만은 나중에 중국산 전기버스처럼 중국 기술 들여오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한편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도 난리가 났죠.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가 1450원 돌파 개판 났습니다. 그러자 국내 고래들, 원화 기반 고래들 같은 경우는 테더를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원화를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테더로다가 바꾸게 되자 테더에 3% 프리미엄까지 붙었다라고 하네요. 막장으로 가고 있는 2024년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달러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저번 임기 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내년부터는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달러가 좀 짜져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심란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휴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광조 뜻 부탁을 드립니다. 바닥 좀 찍지야.